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앵커입니다. 앵커의 변동 이율,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테라의 비트코인 매집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모두가 앵커가 뭔지 알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앵커의 기본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을 거고요. 가장 요즘 앵커 쪽에 큰 이슈가 있죠. 앵커가 출시하고 나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앵커의 거버넌스에서 20번째 제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20번째 제안이 뭐냐면은 여기 앵커에 들어보시면은 앵커를 가볍게 쓰시는 분들은 이 거버넌스 탭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 탭을 들어가서 맨 밑에 내려보면은 이 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execute를 눌러보면은 20번째 아이디로 해서 Dynamic on Rat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제안을 했고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이 오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해서 그래서 20번째 제안이 뭐냐 하면은 앵커의 이자가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약 19.5%에서 왔다 갔다 조금씩 하는데 근데 이제 변동금리가 돼서 5월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고 따라서 19.5%의 이자를 이제 보장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번째 제안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래서 5월 1일부터 1.5%가 줄어서 이제 18%의 이자를 준다고 되어 있고요. 매달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테라 생태계 요즘 큰 핫 이슈 중에 하나죠. 이로 인해서 좀 몇몇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기사에서도 이걸 좀 테라 생태계의 악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기사도 있고 우려스럽다 이런 기사도 있고 유튜브에 이제 앵커 변동 이자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은 뭐 1달러 유지할 수 있을까 뭐 폰지란 얘기까지 나오고 상승과 하락이 여기 달렸다 뭐 안전한가 이런 썸네일들로 영상을 올렸고 이것들을 이제 한번 보면은 모든 영상이 다 우려하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를 해주는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분들 의견에 반박하기 위한 영상도 아니고 이제 테라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도 정리를 해보고 좀 공부해 볼 겸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이분들 그 영상 댓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는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네, 사실 그 테라에는 앵커 이슈가 지속적으로 존재를 해왔거든요. 네, 앵커 이슈라고 하면은 사실 그 안정적으로 20%의 이자를 주는 디파이의 지속 가능성은 항상 좀 있어 왔어요, 이 앵커에 대해서. 앵커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와, 이거 20%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UST가 앵커에 가장 많이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앵커를 활용하는 테라의 여러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파일런 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앵커가 지금처럼 이 안정적으로 20%를 주지 못해서 뭐 이자가 확 낮아지거나 아니면은 망해버린다. 그러면은 테라 생태계에 큰 이제 위협이 될 거라는 거죠.
위협이라고 하면 역시나 UST 가격의 붕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라가 너무 이제 앵커에 의존적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뭐 비판하는 사람은 테라는 그냥 앵커 원툴인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앵커의 준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긴축 정책으로 암호화폐가 침체기인 상황에서는 이게 안정적인 대피처로 앵커에 더 많이 사람들이 돈을 예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앵커를 통한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앵커 리절브의 트래커를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여기 대출은 많이 안 해가고 사람들이 예치만 늘어나기 때문에 준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에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자를 계속 주기 위해서 어,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절부 수여를 받았으나 이제 사실 이게 일시적인 해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앵커는 출시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제 서비스는 이제 자생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준비금에 따라서 이자 비율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커 트위터의 예시를 보면은 준비금이 늘어나면은 이율도 올리고 근데 3%가 올라도 1.5%만 올립니다. 근데 7%가 줄어도 1.5%만 내려요. 네. 그래서 5월부터 감소해서 이제 감소하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앵커 트위터를 보면은 최소와 최대의 상한선을 잡아놨습니다. 미니멈을 15%로 잡아놨고 이제 맥시멈을 20%로 잡아놨어요. 그쵸? 근데 어, 저 포함해서 테라 생태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앵커의 변동 이유를 적용을 하는 거 이거를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앵커의 자생을 위한 발전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게다가 이 미니멈이 15%라면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되게 높은 이율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앵커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런 반응이었다고 해요. 뭐 사실 이거는 저도 뭐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나중에 앵커를 접한 거라 근데 이 도건이 이제 최근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앵커가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19%도 너무 낮은 이율이라고 말했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서비스들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테라의 UST와 앵커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망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출시한 그 크레이튼 기반의 코코아 파이낸스도 이제 K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제 앵커와 같은 그런 이제 모델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잘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테라가 정말 앵커가 정말 위기인 상황일까요? 최근에 올라온 기사 타이틀인데요. 지속성 논란에도 디파이랩 3위라고 합니다. 한 달 새에 TVL이 엄청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 지금 현재 예치나 디파짓을 봐도
예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좀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 대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3%가 올랐네요. 그래서 어, 이 기사나 이제 몇몇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앵커는 현재까지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테라 파운데이션에서 비트코인은 구매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도 되게 큰 이슈가 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이슈가 있는 상태인 거죠. 현재 이 UST 패깅은 전적으로 이제 루나에만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테라의 내부든 어, 테라를 활용하는 외부 서비스든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 UST의 패깅이 심하게 깨졌을 경우,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간 크게 회복이 안 될 경우에 이 루나 코인만으로는 단기간에 이 패깅을 다시 1달러로 회복하는 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테라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어, UST 가격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하는 규모는 약 100억 달러고요. 뭐 한 번에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매집이 시작이 됐죠. 네, 오늘 올라온 트위터를 보면은 이제 루나 파운데이션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발표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47K를 깼다, 이런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네. 실제로 어, 이 루나에서는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의 약 1% 정도를 이제 매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100억 달러를 매집을 한다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구매 2위가 될 겁니다. 네. 이 비트코인 보유량 지갑 리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걸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이 1.3%를 보유하고 있고 2등이 이제 0.8%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목표했던 100억 달러를 보유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120억 달러거든요. 1등과 2등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면은 어, 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이게 제한이 된 거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음,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 UST 한 개로 약 1달러치의 비트코인 구매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 위기인 상황에서는 약 1UST로 0.98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야, 뭐 1달러 내는데 왜 0.98달러밖에 안 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위기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UST가 0.98달러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간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0.98달러치의 비트코인을 사도 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UST를 지속적으로 소모해서 UST 가격을 이제 오르게 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 이 포럼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이제 여기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UST를 가지고 비트코인 한 개를 사지만 어, 리테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1UST를 가지고 0.98달러치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이거를 뭐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보다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도 비판이 있어요. 네, 비판이 있죠. 어떤 비판이 있냐? 이 예전부터 이 UST를 엄청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항상 다이 진영과 이 테라 진영이 좀 싸우는 경향이 있는데, 테라 너네는 되게 법정 화폐 기반도 아니고 담보 형태도 아닌 뭔가 이상한 스킨 같은 그런 UST 만들어 놓고, 심지어 이제 비트코인 너네 사가지고 루나로 돈 벌었다고 비트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중앙화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비난도 있는데, 사실 이 코인 쪽에 거래들은 어떤 코인이나 다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실 그 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은 한 개밖에 없어요. 물론 뭐 같은 사람이 지갑을 쪼개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탈중앙화 운운하는 사람들이 BNB 같은 코인을 사진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BNB를 까는 건 아니지만 이 BNB의 토큰 홀더를 보면은 절반 이상을 하나의 지갑이 가지고 있죠. 네. 설마 네. 이런 운운하는 사람들이 BNB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실험적인 거예요. 테라에서도 이게 실험적이라고 말을 하고, 이게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을 위해서 테더나 서클처럼 법정 화폐 기반도 아니고, 그리고 루나나 UST 같은 자기네 그런 코인도 아니고, 지금 역사상 그 비트코인 그 코인 블록체인 역사상 가장 견고한 탈중앙 화폐인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실험적이면서도 탈중앙화된 그런 코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도건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질 때까지 준비금을 늘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단기간에는 안 될 거예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테라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 UST를 정말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사실 이 테라의 핵심 서비스는 앵커임은 분명해요. 테라의 루나의 가격과 테라의 생태계는 앵커가 나오기 전후로 나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앵커의 준비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려가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앵커는 서비스 지속성을 위해서 이자를 이제 최소 15%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앵커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얼른 이제 앵커에서 돈을 빼서 UST를 다른 코인으로 바꾸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은 뭐 적금을 넣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은행에 적금을 넣을 수도 있겠고, 근데 또 적금을 너무 적으니까 다른 디파이에 뭐 USDT, USDC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풀에 나와서 5, 6%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과연 그 디파이 서비스는 안전할까요? 그거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페어는 너무 이자가 적은데라고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USDH라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USDC를 페어로 집어넣으면은 25%를 준대요. 이거 보면은 그럼 여기에 넣어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시총이 전체 14위면서 스테이블 코인 중에 4위인 USD를 못 믿으면서 과연 USDH를 사서 넣겠다? 이것도 좀 음,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좀 보니까 또 이제 이런 투자처가 있었는데 이거는 단일 예치인 것 같아요. 그쵸? 큐빗이라는 앤데 이거 USDC만 넣어도 21%를 준대요. 대단하죠? 근데 여기는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네, 여기는 해킹 당한 서비스고요. 근데 들어가 봐도 서비스는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들어가 봤는데. 네, 이제는 진짜 결론입니다. 사실 앵커의 15%도 정말 큰 이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이게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 단일 스테이블 코인 예치로 10% 이상 주는 곳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스테이블이랑 스테이블 페어로 LP를 넣어서 10% 이상 받는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 디파이 서비스의 토큰으로 줄 겁니다. 이 앵커처럼 UST를 그대로 이자로 주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10% 이상의 높은 이자로 주면서요. 어, 그리고 이 UST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것은 시총이 14위인 UST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코인은 바로 시총 9위인 루나와 비트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앵커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코인 투자를 접고 은행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앵커의 요즘 있는 앵커 리스크에 대해서 저의 의견,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어, UST의 안정성과 테라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